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의상 디자인 학과를 졸업해 관련 업계에서 쭉 일을 하다가 제 개인 브랜드를 런칭한 지도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표 디자이너기도 한 저희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저희 회사 옷들은 처음에는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다가 현재는 다수의 쇼핑 플랫폼에 입점해 꾸준하고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중반에 결혼을 해서 14살인 아들 하나와 12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제 사업이 잘 되면서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제 회사를 같이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태껏 해왔던 일도 다르고 저희 회사에서 남편이 할 만한 분야의 일은 없었지만 남편 역시 오랜 회사 일로 너무 지쳐 보여서 그러라고 하고 저희 회사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급은 이사를 줬는데 사실 말이 이사지 남편이 크게 하는 일은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가 자기 업무라는 명목하에 출근은 꼬박꼬박 하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FW 신상품 출시 막바지라 바쁘던 때였습니다. 출근 후 제 방으로 왔는데 띵동 하고 문자 소리가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폰을 열어봤는데 저는 이게 뭐야? 라는 소리와 함께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여자가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친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발신자를 보니 발신자 번호 표시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게도 장난을 치는구나. 아니면 신종 스팸?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실 직원들을 불러 다 함께 회의를 하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세요. 아니, 누구야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누가 자꾸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지. 그래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 곱씹어 보니 문자 내용이 묘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장난 같기는 한데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마냥 무시하기엔 조금 거슬리는 겁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솔직히 아무나 걸려라 하듯이 보내는 장난 문자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설마? 하는 마음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삭제는 하지 않고 냅뒀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왠지 신경 쓰이는 기분에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 자리에서 주식이나 보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먼저 퇴근했습니다. 제가 바쁜 시기가 많다 보니 남편이 종종 아이들 학원 픽업을 하거든요. 그날도 남편은 자연스럽게 시간 맞춰 나가더라고요. 좀 있다가 아이들한테 아빠 왔냐고 톡을 보내보니 왔다고 아빠랑 밥 먹고 학원 갈 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일을 하다가 저도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 픽업을 해야 하니 딱히 퇴근 후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의심스러운 모습 같은 것도 잘 못 느끼겠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맥주를 마시며 물어봤어요. 자기야, 요새 어때? 뭐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나야 너무 좋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잖아. 원하던 삶? 알잖아. 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진짜 힘들어한 거. 아침마다 죽고 싶었잖아. 출근하기 싫어서. 그랬지. 맨날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내가 또 이 집의 가장이잖아. 물론 지금은 자기가 가장이지만. 어쨌든 그때 진짜 회사 가기 싫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둥 살둥 다녔던 거 기억나지?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소였다니까? 맞아. 근데 당신 사업 잘 되면서 맘 편하게 회사 그만두고 당신 회사로 출근하니까
출근길이 아니라 무슨 꽃길 같아. 그 정도야? 그래. 다 나보고 이사님, 이사님 거리는 것도 좋고,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이나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출근해서 커피나 마시고, 컴퓨터로 일 좀 보다가 당신이랑 집에 오면 되니까, 이게 천국이지 뭐. 나 진짜 직업 만족도 100%라니까? 남편은 정말 신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아침마다 교통사고 나서 안 가고 싶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사업이 자리 잡고 나선 더 흔쾌히 그만두라고 한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제 회사를 같이 다니는 남편이 너무 만족하고 좋아하니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듯 말했죠. 근데 알지? 내 회사인 거? 당신 나랑 헤어지면 1순위로 나가야 돼. 자기는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라냐. 우리가 왜 헤어져? 모르지? 자기가 혹시라도 딴맘 먹으면? 내가 미쳤냐? 내가 드디어 원하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딴맘을 먹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그 문자는 그냥 이상한 장난 문자였구나 여기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다시 그 문자가 온 겁니다. 그날은 저희 신상품 룩북 촬영이 있던 날이었어요. 촬영 담당 기사랑 남편, 그리고 MD로 일하는 직원 한 명과 모델이 함께 스튜디오로 내려갔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띵동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 경고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속고 있습니다. 저는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도대체 누군데 자꾸 이런 문자를 보내나 싶었어요. 핸드폰 매장이라도 가서 누가 자꾸 이런 문자를 보내는지 알아내야 되나 하던 찰나였어요.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세요.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 문자까지 받으니 좀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장난으로 넘기기엔 좀 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다시 문자를 받은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퇴근을 하기로 하고 남편 차를 타고 돌아왔죠.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 오늘 촬영은 잘했어? 이 과장이 사진 보여줬지? 아직 안 봤어. 내일 보려고. 이번에 옷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다은이가 입은 거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 다은이는 저희 회사 전속 모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잘 맞아서 3년 넘게 전속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냐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심란한 기분으로 있다가 그래, 이렇게 찝찝할 바에야 한번 보자 싶어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살짝 뒤져봤습니다. 결혼해서 여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핸드폰을 뒤져본 적은 없어서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장난 문자에 휘둘린다 생각하니 짜증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서야 찝찝한 이 기분이 떨쳐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남편과는 서로 핸드폰은 아예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비번이나 패턴은 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숨어 폰을 뒤져본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그 문자처럼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상대는 바로 저희 회사 모델인 다은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카톡을 주고 받았더라고요. 아, 오늘 퇴근 후에 같이 밥 먹으면 좋은데. 최 대표가 같이 집에 가자네. 아쉽다. 최 대표는 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봐서 너무 좋았어. 더 섹시해졌던데? 특히 그 빨간 원피스 완전 죽여줌. 에? 나도. 그거 너무 이쁨. 다음에 그거 입고 올까? 좋지. 그거 대표님이 디자인한 거잖아. 근데 우리 다은이한테 찰떡이던데? 아주 서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그냥 사내 연애하는 커플인 줄 알겠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카톡을 그 위로 올려보니 조만간 촬영인데 보자느니 가면 맛있는 거 사달라느니 하는 카톡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남편의 행동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저에게 왔던 그 경고 문자가 진짜 사실이라는 데서 소름이 끼친 것도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남편이 이런다는 걸 알았으며 무슨 이유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을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일단은 남편이 딴짓을 했으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왜 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 폰에 카톡을 보여줬고 남편은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 모델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네? 여보!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비는 겁니다. 아니야, 바람 아니야. 그럼 이건 뭔데? 그냥 카톡한 거야. 진짜 바람 그런 건 아니야. 장난쳐? 바람도 아닌데 서로 반말하고 더 섹시해졌다느니 죽여준다느니 그딴 소리를 해? 잘못했어, 여보. 근데 진짜 다은이 얘랑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카톡만 몇 번 한 거야. 저는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비는데 큰 소리 내면 아이들까지 깨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작은 방 가서 자라고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아이들 등교 알아서 시키라고 하고 먼저 출근을 했죠. 가장 먼저 한 건 모델 다은이에게 회사로 당장 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투로 어제 촬영한 게 문제가 있냐는데 제가 긴 말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출근을 했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다은 씨 오면 창고로 보내라고 하고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걔 불렀어. 삼자 대면 할 건데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바로 이혼이야. 알겠어. 그리고 좀 있다가 다은이가 왔더군요. 다은이는 분위기를 보고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두 사람 카톡을 다 봤다. 무슨 사이인지 정확히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박 이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카톡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진짜 박 이사님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다은 씨는 그런 사이도 아니라면서 일하는 회사 이사하고 반말하면서 카톡도 하고 그래?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대표님. 이사님이랑 좀 친하게 지낸 거 맞고 실은 전에 우연히 밖에서 만나서 커피 한번 얻어 먹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사님과는 진짜 그 어떤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커피는 뭔데? 그때 나 공장에 외근 갔잖아. 당신 시켜서. 근데 갔다 오는 길에 요 앞에서 다은 씨를 만난 거야. 그래서 커피 한 잔 샀어. 우리 회사 전속 모델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술도 아니고. 맞아요, 대표님. 둘 다 진짜 과간이네.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보고 싶다느니 섹시하다느니 같이 밥을 먹자느니 그딴 소리래? 제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은 씨가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사실은 그냥 이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요. 저는 싫은데 이사님이 일방적으로 찝쩍거린 거예요. 야, 너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맞잖아요. 대표님 몰래 따로 연락하려고 하고. 저는 그래도 대표님 생각해서 적당히 맞춰만 드린 거예요. 진짜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대충 알겠더군요. 남편은 모델에게 수작 부린 게 맞고 모델도 적당히 거절하지 않고 맞춰주면서 놀려고 했는데 저한테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다은 씨는 돌려보냈어요. 다은 씨는 끝까지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빌다가 돌아갔어요. 다은 씨는 그렇다 쳐도 남편에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은 회사 다니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한테 수작 부리려고 한 게요. 저한테 이렇게 안 걸렸으면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창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또 빌더군요. 자기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라고. 진짜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그냥 창고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에게 사직서를 주더군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알아본다고.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면서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정말 죄인처럼 지냈어요. 하도 울상으로 다니니 애들까지 아빠 무슨 일 있냐고 할 정도였죠. 저는 그 일로 남편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막상 이혼까지는 못하겠더군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혔어요. 아이들한테는 잘하기도 하고 또 남편도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남편을 한번 봐주기로 했어요. 봐준다는 게 다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건 아니고 각방 쓰면서 각자 사는데 이혼까지는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제 눈에 띄어야 덜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제가 이혼은 안 한다고 하니 제 처분을 너무 고마워했고 자기가 다시는 딴 눈 안 팔겠다며 열심히 일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려고 했다는 게 생각할수록 괘씸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됐지만 덮고 살기로 했으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때 그 문자를 누가 보내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문자 때문에 남편의 딴 맘을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러 찾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 직원 중에 남편이 저 몰래 바람피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답답해 보여서 몰래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았거든요. 좋은 의도로 보낸 거니 저도 더 이상 캐지 않고 이대로 묻어두기로 했죠.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우연히 남편이 계단에서 숨어서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작작 좀 해. 와, 너 진짜 무섭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저는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저렇게 화를 내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더 이상은 안 휘둘릴 거야.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막 호공에다 욕을 하더라고요.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숨겼고 남편은 잔뜩 흥분한 채로 다시 사무실로 가더라고요. 무슨 일인진 몰라도 남편이 또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넘어가줬지만 두 번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다가 다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보려고 통화 목록을 봤어요. 그런데 황당했습니다. 그 시간에 통화를 한 사람의 이름은 MD 이윤주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윤주 씨는 저희 회사에서 MD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거의 초창기부터 함께 일을 해온 직원입니다. 오래 일을 해온 만큼 저도 너무 잘 알고 신뢰하는 직원이요. 일 때문에 전화를 했나 싶었지만 그 시간에 윤주 씨 말곤 따로 통화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일부러 통화 내역을 삭제한 게 아니라면 윤주 씨와 통화를 한 거였습니다. 윤주 씨와 통화하면서 그렇게 화낼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윤주 씨 번호를 눌러서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내가 아는 윤주 씨와 남편이 나눈 대화가 맞는지 놀랍더라고요. 빨리 돈 보내라고. 너 진짜 이럴래? 저번에 줬잖아. 이제 됐다며. 그땐 된 줄 알았는데 또 필요해. 아니면 너네 와이프한테 다 얘기하고. 와, 진짜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냐? 나 미친 거 이제 알았어? 너는 와이프가 한번 봐주니까 무서운 게 없지? 근데 그때는 넘어갔어도 이번 것도 봐줄까? 지금 당장 너네 와이프한테 사진 보낼까? 야, 너 지금 외근 갔지? 전화할 테니까 전화 받아. 이전 문자는 다 삭제한 건지 그 문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저 문자를 끝으로 아까 그 화내는 통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아는 그 윤주 씨가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는 윤주 씨는 수줍은 성격에 말도 엄청 조근조근하게 하고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문자 속 윤주 씨는 남편을 작정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윤주 씨가 남편의 큰 약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 폰으로 남편인 척 윤주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윤주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안 있어서 답이 오더라고요. 뭐야? 왜 갑자기 이름을 불러? 옛 생각나게? 이제 방법을 바꿔보시겠다? 옛 생각?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뭘 왜 이래 갑자기? 네가 먼저 나 배신 때렸잖아. 내가 무슨 배신을 때렸는데? 너 치매 왔니? 네가 나 배신 때리고 그 모델령 꼬시려고 완전 눈 돌았더만. 저는 그 말에 남편이 그럼 윤주 씨와도 그런 관계가 있었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놀라서 답장도 못하고 있으니 다시 윤주 씨의 문자가 오더군요. 나 꼬실 때랑 똑같이 했지? 나는 너 때문에 수술까지 받고 우리 애 지었는데 너는 꼴랑 그 돈도 못 해주냐? 내가 너네 와이프한테 다 말하고 터트리려다가 남은 정을 생각해서 참고 있으니까 사람 긁지 마.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애를 지웠다니.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우리 회사 직원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니요. 이게 정말 내 남편과 우리 회사 직원의 일이 맞나 머리까지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한참 놀라서 멍하게 있자 윤주 씨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문자 보내더니 왜 씹냐? 됐고 이번 주까지 돈 보내라. 안 그러면 바로 대표실로 가서 다 말한다. 저는 손을 떨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윤주 씨가 남편인 줄 알고 그러더군요. 뭐야 전화까지. 너 와이프한테 걸리는 거 안 무섭니? 제가 아는 윤주 씨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말투는 아예 다른 사람 같았지만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죠. 윤주 씨, 나예요. 최 대표. 제가 누군지 밝히자 윤주 씨는 더 이상 말이 없더군요. 전화가 끊겼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윤주 씨도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전화를 하자 몹시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문자 보낸 거 나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대표님, 돈은 뭐고 아이라뇨? 윤주 씨 내 남편하고 바람 폈어요? 그러면서 아기까지 가졌고? 제 말에 윤주 씨가 막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잘못 보낸 거예요. 이사님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둘러댈 생각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내가 다 본 이상 더 이상 둘러대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기회 줄 때 똑바로 다 얘기하세요. 어차피 남편하고 삼자 대면하면 다 드러날 일이에요. 윤주 씨는 제 말에 울먹거리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죄송해요 대표님. 실은 저 박 이사님하고 사귀었어요. 사겨요? 지금은 아니고요. 2년 정도 만나다가 박 이사님이 그 모델 기집애한테 꽂혀서 저한테 그만하자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뒷목이 뻣뻣하게 당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2년 동안이요? 네. 윤주 씨 대단하네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애초에 박 이사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뒤에선 그랬다고요? 박 이사님이 막 먼저 연락하고 선물 사주고 그러셨어요. 내 남편도 미친놈이지만 윤주 씨도 대단하네요. 유부남인데다 그것도 회사 대표 남편인데 그걸 받아줬다고요? 저도 처음엔 싫다고 했죠.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막 자꾸 뒤에서 잘해주시니까. 아기 얘긴 뭐예요? 똑바로 말 안 해요? 소송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소문나고 잘려봐야 정신 차리죠? 아니에요, 대표님. 다 얘기할게요. 저 이사님 아기 가졌었어요. 이사님이 수술하라고 해서 했고.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내 뒤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니.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미쳤어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다 말씀드리고 회사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사님이 자기 이혼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혼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혼은커녕 그 모델년한테 꽂혀서 저한테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돌아요? 저는 애까지 지웠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을 하자니까 열받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문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혹시 그 문자 윤주 씨가 보낸 거예요? 당신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던 그 문자. 네, 제가 보낸 거 맞아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편 바람을 경고했던 그 문자가 질투에 눈이 먼 또 다른 내연녀가 보낸 문자라뇨. 이건 충격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첩이 첩질 못 본다고 박 이사가 또 딴 여자 만나는 것 같으니 나한테 문자 보내서 이른 거네요? 그건 아니고 대표님이 진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무슨 진실? 사람 속이고 기만해놓고. 너 미쳤니? 네가 먼저 2년 동안 박 이사랑 바람 폈다며. 앞에서는 세상 착한 척, 순한 척 해놓고 뒤에선 이런 짓을 저질러? 저도 피해자예요. 뭔 피해자? 그래서 남편한테 돈 달라고 했어? 나한테 말 안 한다고? 그냥 피해 보상 차원에서요. 지랄을 한다 아주. 너 내일 회사에서 보자. 대표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당장 깨우려다 방금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잘 놔둬야겠다 싶어 제 카톡으로 그걸 보내놨습니다. 남편 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 하나 보내는데도 손이 얼마나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지 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가 자는 남편의 뺨을 풀스윙으로 날렸습니다. 자다가 뺨 맞은 남편은 놀라서 깨더라고요. 무슨 짓이야? 야, 이 미친놈아. 너 윤주 씨랑도 바람 폈니? 그것도 애까지 임신? 너 어쩌려고 이래? 미쳤어? 어떻게 알았어? 윤주 걔가 당신한테 전화했어? 저는 남편의 뺨을 다시 갈겼습니다.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는 얼굴로 제대로 제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더군요.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이 밤중에 어딜 가? 애들 다 깨게 여기서 난리 쳐볼까? 애들한테 아빠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래? 제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하니 남편은 오만 인상을 찌푸리며 지갑이랑 차키 챙겨서 옷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었던 내가 등신이라며 밤새도록 베개에 얼굴을 쳐박고 울었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 2번이나 배신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해준 건데 제 호의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저를 제대로 호구 등신 취급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당신 짐은 싸서 시댁으로 보내겠다. 이혼 소장도 보낼 거다. 회사는 더 이상 나오지 말라 문자 보냈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니 다른 직원이 윤주 씨가 전화 와서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더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일단 퇴직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 후에 이혼 소송과 더불어 남편과 윤주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도 대강 싸서 사람 불러서 시댁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도 전화가 와서 이게 다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제 회사에서 직원, 그것도 둘이나 바람피고 애까지 지웠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도 까무러치시더라고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전화와서 남편을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2번이나 저 몰래 뒤통수 친 남자 봐주고 살 이유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걸린 게 2번이지. 그 이전에도 얼마나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저희 회사로까지 찾아와서 울고 불고 아이들 생각해서 봐달라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내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그런 짓을 저질렀냐며 아이들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의 소란 끝에 저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간녀가 본인 입으로 자백한 녹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도 남편이 빌면서 저에게 하는 말도 다 녹음이 되어 있고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남편 입으로 자기는 예전처럼 회사 안 다니고 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했는데 본인 복, 본인 발로 차버린 거죠. 그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저랑 아이들 잘 키우면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책임 잘하고 살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남편에게 바라는 게 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 많고 여유가 좀 생겼다고 바로 저 배신하고 뒤에서 딴짓거리 하다가 저 꼴이 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며 양육비 주려면 다시 다른 회사 취업해서 열심히 일해야겠죠.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게 하는지 남편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면서도 그 어리석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남편과는 깨끗하게 끝을 내고 저는 제 일과 인생,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럴수록 더 잊고 제 스스로에게만 집중해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 엄마 혼자 하셨었고 지금은 저와 엄마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만두집은 소위 대박난 만두 맛집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두 팔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만두가 보물 같은 존재죠. 하지만 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신 건데요. 처음엔 손만두도 같이 파는 분식집이었는데 테이블 2개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협소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장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넉넉치는 않은 형편이었어요. 저희 집은 분식집이지만 분식보다는 만두가 특히 잘 팔렸는데 제가 만두만 하시라고 해도 엄마는 떡볶이나 순대 같은 것도 은근히 같이 팔리니까 아깝다며 다 같이 하셨죠. 엄마가 저나 동생 키우신다고 고생하며 장사하시는 거 잘 알지만 학창시절엔 괜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만두라고 잘 불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속으론 그게 너무 창피하고 싫더라고요. 빠듯한 가정 형편도 싫고 아버지가 없는 것도 싫고 엄마랑 동생이랑 방 하나짜리 투룸에 사는 것도 싫고 철딱선이 없었던 저는 왜 나는 친구들처럼 평범하고 여유 있는 가정에서 못 컸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저희를 키워주셨는지도 모르고요. 참 어리고 철도 없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보건행정과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한 종합병원 행정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 언니가 남자친구 있느냐 해서 없다고 했더니 자기 남친의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어요. 무슨 일 하느냐 했더니 나이는 저와 동갑이고 아직 학생인데 집이 꽤 부자라고 했습니다. 학생인데도 벌써 자차도 있다고 했고요. 사진을 보니 외모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친한 동료 언니가 소개해 주는 거다 보니 한번 만나보게 되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지만 소개팅에 나온 남자는 생각보다 더 괜찮았어요. 외모도 사진보다 괜찮았고 말하는 거나 행동에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는데 제 눈에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인지 처음 들어본 맛집도 많이 알고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취미로는 서핑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간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방학 때 되면 필리핀으로 가족끼리 골프 치러도 잘 간다고 했고요. 저는 속으로 집이 잘 산다더니 진짜 잘 사는가 보다 싶어서 놀랐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제 기준에서는 주변에 취미로 서핑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집이 잘 살고 늘 여유롭게 생활을 하던 친구다 보니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는데 그게 저를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부럽고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한텐 없는 모습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자기 스타일이래요. 쿨하고 속박하지 않는 면도 좋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남친의 아버지는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대학 졸업하면 바로 아빠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울 거고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들과 달리 취업 준비도 안 했고 학점 관리도 전혀 안 했었죠.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었고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애초에 남친은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과외가 없고 학원도 엄청 다녔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밀어준다 한들 자기는 공부에 큰 취미가 없고 잘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트라인이 낮은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어차피 학교 간판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4년제 대학을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빠 회사 들어갈 거니까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공부는 관심 없어도 대신 노는 데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잘 갔고 계획이 없어도 갑자기 차 타고 훌쩍 잘 떠나기도 했고요.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남친이 놀러 다니고 그럴 때 저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가끔은 따라간 적도 있었지만 대개는 남친 혼자 가거나 친구들이랑만 갔었죠. 그렇게 놀러 가는 거 여자친구로서 신경 쓰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별로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 성격 자체가 집착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다 오히려 남친이 그렇게 실컷 놀러 다니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대리만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싫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친도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 제가 잔소리한다 한들 제 얘기를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저 옆에서 보면서 저런 삶도 있구나 신기했죠. 저는 늘 돈이 없어서 빠듯했고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니면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던가요. 그리고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해서 제 인생에서 그때까지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친과 제 상황은 정반대였죠. 남친은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었고 엄마 카드 들고 다니면서 돈 쓰기 바빴으니까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돈도 많으면서 저한테는 잘 얻어먹었습니다. 자주 하는 소리가 저는 일하는 직장인이고 자기는 학생이지 않냐면서 사달라고 잘 치대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남친을 워낙 좋아하니까 또 남친 말처럼 나는 직장인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밥이나 커피도 제가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4년 정도 만났습니다. 남친은 졸업하고 나면 꼼짝없이 아빠 밑에서 일만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더 열심히 놀겠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휴학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외국에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그 후에는 국내 여행도 다녔죠.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회사일 하면서 박봉이긴 하지만 월급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친은 졸업 후 일을 하면 결혼하자는 소리를 저에게 잘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기에 제 나름대로 결혼 자금을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어요. 남친과 달리 저희 집은 여유롭지 않으니까 제 결혼 자금은 제 스스로 모아야 했죠.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친과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름 알뜰살뜰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복학 후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맘때 속이 안 좋고 자꾸 체한 것 같아서 힘들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진 건가 하던 찰나에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해보니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너무 놀랐죠. 나름 피임도 잘하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덜컥 임신이었으니까요. 남친은 사귀는 도중에도 자기 부모님들은 혼전 임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며 조심하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기 갖자는 소리를 잘했었어요. 그만큼 피임도 철저했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번 남친이 술을 진탕 먹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고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차 싶기도 하고 너무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차피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또 저희에게 찾아온 생명이니까 소중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때 한창 저와 남친은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고 집은 어디에서 살고 이런 이야기요. 그렇다 보니 결혼은 당연히 그 남자와 한다고 생각했죠. 남친 말고 다른 남자와는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좀 당황스럽긴 해도 이렇게 저와 남친을 찾아와 준 소중한 생명이니까 남친에게 임신 사실을 얘기해서 결혼을 조금 앞당기자고 얘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반응은 좀 놀라웠어요. 제가 임신이라고 하니까 몹시 당황해 하더라고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임신이냐고요. 제가 그날 얘기를 하자 남친도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남친의 반응에 너무 섭섭했죠. 당혹스러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난처해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야? 나 좀 섭섭해지려고 그러네.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혼전 임신 그런 거 안 좋아하셔서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거든. 뭐 안 좋아하셔도 이미 생긴 걸 어떡해. 그렇지. 언제 말씀드릴 거야? 곧 말씀드려야지. 병원은 가봤어? 아직. 같이 가볼래? 남친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 아기집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은 확실하다고요. 저는 내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남친은 그때도 다시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저랑 좀 싸우기도 했죠. 혹시 임신 아닌 줄 알았는데 임신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있어? 솔직히 네 마음은 어떤데? 좋지, 좋은데 내 상황이 아직 졸업도 안 했고 또 부모님한테도 말씀 못 드렸고 이제 말씀드려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래야지.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직은 그런 거 없어. 있으면 말해. 빨리 말씀드려.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배도 불러오면 결혼식 올리기도 힘들 테니까. 알았어.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도 좀 놀라시긴 했지만 받아들이셨어요. 엄마도 이미 남친을 여러 번 봤었고 당연히 저희가 후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집 부모님들은 저를 본 적이 있냐고 하시면서요. 남친은 저희 엄마를 많이 봤었지만 저는 한 번도 남친네 부모님을 뵌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그 집 잘 산다고 하지 않았냐며 우리 집과 살림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괜찮겠느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내가 어른들한테 워낙 잘하니까 예뻐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친이 부모님께 말했다고 했어요. 얼마 뒤 남친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따로 한번 봤으면 한다고요.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보니 무척 긴장되더라고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2시간이나 공들여서 꼼꼼히 했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남친 어머님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처음 뵙겠습니다. 성현주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어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네, 직장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요. 병원 다닌다고 했죠? 원무과? 네, 나도 그 병원 검진 받으러 몇 번 갔었어요. 그러셨구나. 다음에 오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찍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차 마실래요? 아니면 주스? 차 마실게요. 루이보스요. 임신하면 카페인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님은 저 대신해서 차도 시켜주셨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생각보다 온화해 보이시고 저를 보고도 잘 웃어주셔서 한결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차를 마시면서 하는 대화는 제 예상과는 좀 달랐어요. 현주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편하게 부르세요. 경진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현주가 아이를 가졌다고. 네, 그래. 두 사람 서로 좋아하고 또 아이 가졌다고 하니까 축하할 일이지. 근데 혹시 경진이한테 들은 적이 있나? 어떤 거요, 어머님? 나나 경진 아버지나 혼전 임신은 좀 그래. 뭐 요새는 혼전 임신이 혼수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좀 고리타분할지 몰라도 임신은 결혼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어머님이 이런 말을 왜 하시는 걸까 덜컥 겁이 났죠. 아, 네. 뭐 현주 잘못도 아니지. 따지고 보면 경진이가 잘못한 거야. 그렇기는 한데 내 말은 어차피 경진이랑 결혼할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경진이도 아직은 학생이잖아. 졸업도 안 했고 아무리 아버지 회사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가고 나면 한창 배울 것도 많고 자리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인데 덜컥 애 아빠부터 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애 낳으면 신경 쓸 일 좀 많아. 게다가 우리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결혼식 성대하게 해서 장가 보내고 싶지 이렇게 덜컥 애부터 가져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보내고 싶지는 않아. 친척들 보는 눈도 있고.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임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건 확실했어요. 아무리 혼전 임신을 안 좋아하신다고 해도 본인 손주를 임신한 거니 생각이 달라지실 줄 알았는데 말투만 부드러우시지 엄청 완강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제 손을 잡더군요. 우리 경진이가 현주를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 둘이서 결혼하면 예쁘게 잘 살 것 같아. 근데 다만 지금 애부터 낳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해. 일단은 병원을 가고 결혼 이야기랑 임신 계획은 차차 생각했으면 하는데. 어머님의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아이를 지우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건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대놓고 병원을 가라고 하시지? 하면서요. 어머님은 말이 끝나자 가방에서 봉투도 하나 꺼내셨죠. 저기 이거 병원비랑 또 수술 끝나고 나면 보약 한 제 지어 먹어. 몸 보양하게. 그래야 다음에 경진이랑 결혼하고 나서 정식으로 예쁜 아기도 가질 거 아냐. 어머님은 세상 나긋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지금의 아이는 지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겁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러고 있으니 어머님은 제 손을 가져다가 억지로 봉투까지 쥐어주셨어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현주를 위한 길이기도 해. 너도 예쁜 드레스 입고 멋지게 결혼식 올리고 그 후에 축복받으면서 아기 가지고 싶지 않아? 지금 이런 식은 아니야. 현주한테도 득될 게 없어. 내가 어른으로서 하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다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일어나서 나가자고 하셨어요. 당신은 또 약속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멍한 채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터덜터덜 엄마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놀라시고요. 저는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어요. 결국 애 지우라고 돈 봉투 주는 거냐면서요. 엄마는 당장 네 남친 부르라고 했고 저도 울면서 남친에게 연락했죠. 몇 시간 뒤 남친도 엄마 가게에 왔습니다.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요. 화가 난 엄마가 뭐라고 하셨죠. 자네는 알고 있었지? 현주랑 어머님이랑 만난다는 거. 예, 알죠. 자네한테 먼저 말하셨어?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어떤 거요? 돈 봉투 쥐어주면서 애 지우라고 하신 거 말이야. 자네는 몰랐나? 저는 몰랐어요. 그냥 현주 만난다고만. 자네가 현주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좋아하시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싫어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주 번호만 좀 달라고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만. 남친은 우물쭈물 거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 우리 딸이 왜 자네 어머니 만나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돼? 차라리 자네랑 우리 딸이랑 두 사람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면 또 몰라. 둘 다 성인이고 본인들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애한테 돈 봉투 주면서 병원 가라니. 엄마의 말에도 남친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만 속 터져 하시고요.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 거야? 어머니 생각이랑 같나? 저야 현주 좋아하고 애기 낳고 싶죠. 근데 부모님이 저렇게 반대하시니까. 부모님 말고 자네 생각만 말해봐. 뭐 어차피 현주랑 결혼할 거고 다음에 서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아이는 다시 가졌으면 하긴 해요. 지금은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나게 서운하더라고요. 결국 남친도 자기 어머니 말처럼 아이를 지우고 싶다는 거니까요. 차라리 저희 엄마 말씀처럼 저와 남친 두 사람이서 충분히 상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면 이 정도로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제 앞에서 나이 낳자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결혼도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보니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도 한숨만 쉬시고 남친에게 그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도 저희 엄마 말 끝나자마자 알겠다며 가버리고요. 그날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엄마는 아이도 지우고 남친과도 헤어졌으면 하셨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 너무 무책임하고 결혼해도 문제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괜히 아이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더 늦기 전에 끝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할 거라 믿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는 일 마치고 남친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친은 수술하자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빛도 못 보고 떠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를 보내고 몸과 마음이 몹시 수척해져 있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이트 왔는데 네 남친 있다고요. 웬 여자랑 부킹도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었고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남친은 친구 말대로 정말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들이랑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달려가서 당장 따라 나오라고 했죠. 그리고 클럽 밖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너네 엄마한테 돈 봉투 받고 수술까지 하고 몸도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친구들이랑 나이트 와서 여자들이랑 놀고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죠. 그런데 남친은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는 말이 나도 힘들어서 좀 마셨다. 왜 이렇게 갑갑하게 굴어? 나 이런 거 딱 질색이야. 현주 너를 좋아했던 건 네가 나한테 터치 안 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좋아서였어. 네가 무슨 내 마누라도 아니고 내가 내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달려와서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주고 난리칠 일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너 평소에 못 놀게 해? 나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그럼 뭐 어떻게 할까? 그냥 죽은 듯이 있으면 돼? 남친은 작정한 듯 저에게 따지면서 못되게 굴었어요. 그전까진 아무리 술에 취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는 행동이 딱 저랑 헤어지고 싶어서 트집을 잡는 느낌이었죠.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었고 그 일로 서로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야, 솔직히 임신도 네가 바라던 거지? 그거 핑계 삼아 나랑 결혼하려고. 병원 일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리더니 그냥 나한테 취집이라도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남친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아무리 싸우는 중이라지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죠. 그 순간 남친은 제가 알던 사람 같지가 않았고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때린 싸다기 때문에 남친의 얼굴에는 상처가 생겼어요. 남친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요. 저는 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집으로 울면서 돌아왔죠. 그런데 다음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야, 네가 내 아들 얼굴 그렇게 손톱으로 긁어놨어? 어머님은 저에게 다짜고짜 야라고 하면서 따지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때 카페에서 만났을 때와는 아예 다른 목소리셨거든요. 저는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하고 클럽하고 여자들이랑 놀길래 얘 웃기네? 야, 내 아들이 그렇게 놀든 말든 뭔 상관인데? 네가 우리 경진이 마누라라도 돼? 어머님은 어따 대고 어머님이야 자꾸. 남의 귀한 아들 얼굴에 손톱 자국을 그렇게 내고 너 미쳤니? 여자 손톱에는 독이 있어서 그렇게 자국 내면 그거 잘 없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어머님은 악다구니를 쓰며 저에게 따지시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어머니, 제가 손찌검을 그렇게 한 건 잘못했지만요. 저 경진 씨 여자친구잖아요. 여자친구 속이고 클럽 가고 여자들 만나고 그게 잘한 건가요? 게다가 저 아이 보낸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자랑이니? 네? 애 지운 게 자랑이냐 그 말이야. 부끄러운 것도 없니? 너 지금 직장 아니야. 남 들을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 창피한 것도 없어 너는? 어머니, 긴 말 필요 없고 너 경진이랑 그만 만나. 그 말을 듣는데 저도 황당함을 넘어서서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나중에 결혼시켜 주신다고. 내가 미쳤니? 너 같은 애를 우리 경진이랑 결혼시키게? 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해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대하셨었고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결혼 준비를 하자는 말도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너네 부모님 이혼하고 엄마는 무슨 쥐똥만한 분식집 한다며? 돈이 있기래 직업이 그럴싸하기래. 내가 뭘 보고 너를 우리 아들 짝으로 결혼시키겠니?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그러면 그때 그렇게 왜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네가 순순히 가서 애 지웠겠니? 원래 없는 것들이 더한다고 너 같은 애가 괜히 애 핑계로 우리 경진이 발목 잡고 안 놔줄까 봐 그랬다. 왜? 내가 살살 웃으면서 잘 대해주니까 우리 집이랑 너랑 급이 같은 줄 알았어? 어따 대고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모멸감에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너 경진이랑 그만 만나. 나 너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라도 결혼시킬 생각 전혀 없어. 참고로 경진이도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아버지 일 배우고 나이 들면 그거 다 경진이 거야. 얼마든지 잘난 교수들이 결혼하겠다고 줄을 섰다.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분식집 하는 홀어머니 딸내미한테 장가를 보내겠어? 일찌감치 꿈 깨고 경진이랑 끝내. 경진이도 네가 얼굴 핥힌 것 때문에 너한테 만정 떨어졌으니까 길게 말할 것도 없어. 알았어?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외쳤죠. 못 끝내겠는데요. 제가 끝내라고 하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봐. 내가 이래서 너 같은 애들 징그러워. 남자 마음 떴으면 끝이지. 어디 팔자 고치려고. 돈 봉투까지 받았으면 끝내야지. 거기에 뭐 얼마나 들었다고요. 끼케야 300 들어있었어요. 야, 애 지우고 300이면 너한테 남는 장사 아니야?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막말로 그 애가 진짜 경진이 애는 맞니? 그걸 어떻게 알아? 뭐라고요? 저는 다리가 심하게 후들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너무 분해서요. 긴 말 하고 싶지도 않아. 너 이런 말까지 주고받았으면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난 거 알지? 마음 접어라. 앞으로 다시는 통할 일 없게 하자. 그리고 어머님은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어머님은 받으시지 않았고 남친 역시 제 전화를 거부한 건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뒤집어질 것 같은 기분으로 그 길로 남친 학교까지 달려갔어요. 하지만 남친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저는 남친 집도 모르더라고요. 사는 동네는 아는데 정확한 집 위치를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너무 비참하고 서러워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병원에서는 갑자기 근무 시간에 제가 사라졌으니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저는 몇 시간이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배신감에 모멸감에 내가 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연차를 내고 회사를 안 나갔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나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엄마도 제가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걸 보시고는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제 얘기를 듣고는 그것들 가만 안 둔다고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엄마한테까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회사에 나가려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여행 다니고 취미활동하면서 당분간 쉬라고요. 여태까지 일만 계속한 제가 너무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저도 고민 끝에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물 건너갔고 꾸역꾸역 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삶에 대한 현타가 크게 왔거든요. 살면서 나도 여행도 다녀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며 결국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는 나름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울컥울컥 그때의 일이 떠올라 힘들기도 했지만 또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니 마음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살아보자. 그깟일 아무것도 아니다. 보란듯이 살자. 라는 다짐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더한 일 겪는 사람도 많고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꿋꿋하게 살자면서 의지를 다졌죠. 그렇게 반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일을 구하기 전까진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렸죠. 사실 저보다는 엄마가 더 쉬셔야 되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엄마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또 엄마랑 내내 같이 있다 보니 좋더라고요. 사실 병원 데스크 업무가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병원이라는 데가 아픈 분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 다들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또 병원비 수납 관련해서는 소위 진상도 많고 힘든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일할 때는 그냥 참고 했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 다시 일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을 좀 가지고 엄마 일을 돕기로 했어요. 엄마 가게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어서 제 손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가게에는 꼬박꼬박 나갔죠. 그런데 손님들 보통 하시는 말이 이 집은 떡볶이도 평범하고 튀김도 평범한데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만두 때문에 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사실 엄마가 파시는 음식 중에는 만두만 주로 먹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속도 실하고 피도 얇고요. 저희 엄마 가게 손님들도 만두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차라리 분식은 포기하고 만두만 전문적으로 파는 게 어떻느냐고 했는데 엄마는 처음에 거부감을 느끼셨어요. 만두만으로 장사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만두가 맛있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다른 음식들에 신경 쓰지 말고 만두만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팔면 식재료 관리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만두에 관한 메뉴 개발도 되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제 말대로 분식 쪽은 접고 만두 쪽으로만 집중을 하셨어요. 대신 만두 관련한 메뉴들을 점차 늘렸죠. 초반에는 떡볶이나 튀김 사러 왔다가 없어서 그냥 가시는 손님들 보고 엄마도 아까워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두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만두만 하는 곳이다 보니 예전 같으면 분식집이라고 안 왔을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 덕에 단골도 많이 늘었고요. 찐만두도 팔지만 만둣국이나 비빔만두 같은 메뉴들도 팔았고 만두들도 여러 종류를 판매하셨어요. 나중에는 블로그 같은 데서도 유명해져서 많이 오고 엄마 가게가 위치해 있는 시장에서는 제법 명물이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그쯤 되니 저도 다시 병원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생각은 접고 엄마 가게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지기도 했고요.
학생이던 동생도 시간 나면 한 번씩 와서 일을 도왔어요. 그럼에도 손이 모자라 다른 직원도 한 명 더 구해야 했죠. 그때가 아마 엄마나 저나 좀 잘 될 시기였나 봅니다. 저희 가게가 방송까지 한번 탔고 그 뒤로 손님이 더 늘었죠. 일손이 바빠 직원도 더 구했고요. 작은 평수의 가게인데도 손님은 넘쳐나니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저희 옆집이 점포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 점포까지 저희가 계약해서 쓰게 되었죠. 엄마는 제 얘기 듣고 만두 전문점으로 바꾸길 잘한 것 같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때 엄마나 저나 돈 버는 재미에 너무 신났었습니다. 나중에 가게 자리는 월세 문제 때문에 근방에 좀 큰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하던 분식집에서 만두 전문점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가게 평수도 확 넓어졌고 직원도 더 늘리고요. 게다가 나중에 이모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2호점도 따로 하나 냈어요. 수익의 일정 금액은 엄마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그 2호점도 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엄마 고생만 하고 참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모 아는 분의 아들인데 착하고 성실하고 성격도 참 좋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전남친 놈한테 대인 게 너무 커서 결혼은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모의 성화에 만나보게 됐는데 새로 만난 남자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어른들에게도 참 잘하고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는데 전남친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어요. 아이를 한번 지웠던 적이 있는 터라 혹시나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얘기를 다 들은 그 남자는 오히려 전남친에 대해 욕을 하며 의리도 뭣도 없는 놈이라고 그런 놈이랑은 깨진 게 오히려 조상이 도운 거라고 저보다 더 열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과거에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해줬습니다. 마음 쓰지 말라면서요. 마음이 참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여친의 그런 과거를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고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참 잘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늘 다정하고 성실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첫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 사는 게 워낙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이미 헤어진 그 전남친 놈의 근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막연히 지네 아빠 회사 들어간다고 했으니 거기서 뺀질거리면서 일하며 살겠구나. 그 엄마가 치마폭이 장난이 아니었으니 그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잘난 며느리감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우연히 저희 가게에 찾아온 직장 동료를 만나면서 본의 아니게 전남친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분이 바로 저에게 전남친을 소개시켜줬던 분이거든요. 직장 그만두면서 그분과도 연락을 끊었는데 우연으로 저희 가게에 만두 사러 왔다가 저를 알아본 것이었죠. 음식 장사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가게였구나. 이 가게 엄청 장사 잘 되잖아. 엄마랑 같이 해요. 그렇구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혹시 임신했어? 네, 결혼도 했고 지금 임신 5개월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축하해. 나도 결혼식 불러주지. 미안해요, 언니. 그때 알던 사람들하고는 다 연락 끊었다 보니. 아니야, 그럴 만도 하지. 그때 그 일 겪고 현주 씨 갑자기 병원 그만뒀잖아. 나도 미안하더라고. 괜히 그런 놈을 소개시켜줘서.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이랑 4년이나 만나면서 그 정도 인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물며 언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이제는 이렇게 맛집 사장님에다가 결혼해서 얼굴 핀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럼요. 저는 다 잊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현주 씨, 내가 좀 통쾌한 얘기 해줄까? 통쾌한 얘기요? 이제는 뭐 안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현주 씨 전남친 말이야, 경진 씨.
네. 그 집 완전 쫄딱 망했대. 네? 정말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저도 몹시 놀랐죠. 그 집 아버지가 공장 크게 하셨잖아. 그거 부도 나서 홀랑 넘어가고 완전 빚잔치 했대. 빚쟁이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 큰 집도 팔고 차도 다 팔았고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미 6, 7년 정도의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심보 고약하게 쓰니까 벌 받은 거지. 하여튼 빚이 어마어마하고 그 집 식구들 다 거리 내앉았고 그 집 아버지는 도망 다니고 요즘 경진 씨는 뭐 편의점에서 알바한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현주 씨가 더 잘 알겠지만 경진 씨 솔직히 취업 준비를 했어. 자격증 공부를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내 놀기만 했었잖아. 그랬죠. 자기 아빠 공장 무너지니까 그 스펙으로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결국 알바나 전전한다고 하더라.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그 집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쫄딱 망했나 몰라. 현주 씨가 듣기엔 좀 통쾌하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이제는 옛날 일이라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래도 그 인간들이 현주 씨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나는 내가 더 통쾌하더라. 저는 겉으론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솔직한 말로 몹시 통쾌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 개무시하고 너 같은 거랑 미쳤다고 결혼시키냐고 했던 그 어머님의 말투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전남친의 처참한 근황을 알려준 그 동료 언니에게 서비스로 만두 2팩을 더 넣어주었죠. 속으로 참 꽃이다 그것들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어요. 저는 둘째도 낳게 되었고 아이들 육아 때문에 한동안은 일을 잘 못 도왔습니다. 사실 그때쯤엔 엄마 가게나 이모 가게에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엄마도 내내 가게에 붙어있지는 않으셨어요. 종종 저희 집 와서 육아도 도와주시고 같이 바람도 쐬러 나가곤 했죠. 저는 둘째 아이도 2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되어서 다시 엄마 가게 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못 나가다 보니 가게 일에 대해서 종종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홀에서 일하시던 직원 한 분이 건강 문제로 급하게 그만두시고 다른 분을 구했다고 했어요. 저희 식당이 월급도 다른 곳에 비해 많고 분위기도 좋고 또 일하시는 직원분들 개인 사정도 많이 봐주는 곳이다 보니 일하러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직원분을 뽑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원분은 어떻느냐고 일은 잘하시냐고 엄마에게 여쭤보니 이런 일을 별로 안 해봤는지 좀 어설퍼.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해서 좀 두고 보려고. 우리 식당이 다른 데에 비해선 월급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계속 일하고 싶어 하더라고. 저는 일이야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잘 두고 보자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다시 엄마 가게로 출근을 했죠. 그런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분을 저희 가게에서 다시 만났네요. 네, 바로 저에게 돈봉투 주며 애 지으라고 했던 전남친의 어머님이요. 새로 들어왔다는 홀 직원은 다름 아닌 그분이셨습니다. 이걸 지독한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처음엔 선뜻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10년 전 그때와는 이미지가 아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때야 부잣집 사모님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되어 있으셨죠. 가방도 구두도 다 명품이고.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다시 마주친 그분은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 곱슬거리는 머리를 대충 묶고 옷도 허름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그 당당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찌듦이 가득한 얼굴로 변해 있으셨어요. 한눈에 봐도 확 늙은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분을 보고 멈칫했고 그분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보고 놀라더군요. 혹시? 여기서 뵙네요. 이경진 어머니. 너 맞지? 그때 이름이 뭐였더라? 아, 현주 맞지? 네. 제 말에 전남친 어머님은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어머, 세상에. 여기 사장님이 현주네 어머님이셨구나. 꿈에도 몰랐네.
그때 내 기억으론 어머님이 무슨 분식집 같은 거 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건 또 기억하시네요. 아, 기억하지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까지 할 뻔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기억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이경진이랑 결혼까지 할 뻔했나요? 어머님이 전화해서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이랑은 절대 결혼 안 된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말했죠. 얘기 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공장 부도났다고. 경진 씨는 거기서 일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일할 데가 없어졌으니 어쩌고 있어요? 전 남친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가소로워서 비웃으며 그랬죠. 참 재밌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모르셨잖아요. 그쵸, 어머님? 아,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누가 네 어머님이냐고. 부르면 안 되겠다. 그쵸, 아주머니? 그렇게 고상하시게 돈봉투 주시면서 아이는 지우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게 됐네요.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제 말에 전 남친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그러시는 겁니다. 저기 현주야, 그때 마음 상했으면 내가 미안했다. 사장님한테 들으니까 벌써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 산다던데 이제는 좋게 생각해야지. 애도 있으면서 누구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면 네 손해야. 안 좋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라고요. 오히려 고맙죠. 그때 결혼했으면 저까지 어쩔 뻔했어요. 제 말에 그분은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만큼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얼마나 막말을 했는지는 까먹으셨나 했어요. 겨우 이 정도로 부들부들 거리시니까요. 저는 따로 엄마에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전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가게 일은 그만두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일은 그만두지 않으셨고 저에게 따로 그러시더군요. 저기 현주야.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자꾸 현주 그러니까 친해 보이잖아요. 그래, 사장님. 어머님께는 말씀 안 드렸지? 안 드렸어요.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아주머니 가만 안 둘 것 같아서요. 그때 저한테 온갖 막말 퍼부으신 거 기억나시죠? 저희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경진하고 이경진 엄마 만나면 진짜 감방 갈 각오로 가만 안 둔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제 말에 저를 홀겨보더라고요. 그래, 엄마 생각해서 말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고. 근데 안 그만두실 거예요? 껄끄러워서 어떻게 같이 일해요? 전 남친 어머님은 제 말에 아무 말 못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일도 안 늘고 어설프다고 했으니 다른 식당 취업도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식당은 월급도 괜찮고 하니 그만두기 싫으셨겠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러시더군요. 안 그만두고 싶다고요. 빚이 많아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쓰였고요. 근데 가만 보니 정말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머리도 없으신 것 같아서 다른 직원분들이 볼멘 소리도 잘하셨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시다가 이제 와서 저렇게 구박대기 신세가 된 걸 보니 참 기분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하지만 제할 바도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월급날이 됐는데 그분은 통장 압류 때문에 돈을 따로 현금으로 줄 수 없냐고 하셨고 저희 엄마가 따로 현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보고 드리라고 하길래 제가 일 끝내고 그분에게 가서 돈 봉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10년 전 그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요. 돈 봉투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한테 돈 봉투 주셨잖아요. 애 지우고 남은 돈으로 보약 지어 먹으라면서. 그분은 불편한 표정이 되더군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더라? 애 지우고 300이면 남는 장사라고 했나? 그때 참 비참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제가 돈 봉투를 드리게 됐네요. 그분은 노골적으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니? 약간요. 그러면서 제가 돈 봉투를 내밀자 그분은 확 낚아챘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적당히 좀 해. 이미 10년도 더 된 일 아니야. 그래, 우리 집 망했고 나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쩌다 보니 너네 가게까지 일하게 됐네. 그럼 이제 된 거 아니야? 뭐가 돼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나요? 월급을 떼먹기를 했어요. 괴롭히기를 했어요. 그냥 그때 그랬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참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때 우리 집 얼마나 잘 나갔는데 너 같은 게 며느리로 눈에 찼겠어? 없이 살아서 그런지 자격지심도 드글드글하네. 이제 나이 들고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고 살면 됐지. 심보 그렇게 더럽게 쓰지 마. 그분은 완전 본성 드러내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성깔 어디 가나요? 참 어이없었는데 마침 저한테 오시던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정색을 하며 오셨고 그분도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엄마, 이분이 그분이야, 사실. 이경진 엄마. 뭐라고? 누구? 엄마는 삽시간에 표정이 변해서 그분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이경진이면 그때 너 만났던 그 돈 말하는 거지? 아줌마, 그쪽이 이경진 엄마였어요? 그래요. 세상에, 현주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이 아줌마가 그 망할 여편네라고. 뭐라고요? 망할 여편네? 말 좀 가려서 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데서 일하지만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뭔 취급받을 사람인데 남의 집 귀한 자식 불러다가 돈 봉투 쥐어주면서 애 지우라고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대고 본인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쪽 딸이 처신머리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결혼도 전에 임신이나 하고. 뭐가 어째? 그러는 네 자식은 처신 잘했어? 네 자식이 결혼 사기치고 내 딸 꼬셨지. 결혼 사기? 뭔 결혼 사기? 막말로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었으면 그거야말로 사기 결혼이야. 어디 넘볼 때를 넘봐야지. 주제도 모르고. 주제란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통장도 못 쓰고 현금으로 돈 받아가는 주제에 주제?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엄마 그분은 완전 심하게 싸우셨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가게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려와 말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장모님. 그만하세요. 남편은 엄마와 그분을 겨우 떼어놓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 저희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호라, 이 집 사이 되나 보네? 예? 네. 그 사실은 알아요? 이 집 딸이 과거에 낙태까지 했었다는 거? 그거는 알고 결혼했나 몰라? 그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 모르고 했으면 사기 결혼이지 뭐. 완전 치졸 그 자체더군요. 저희 엄마도 완전 눈 돌아서 이 여편네가 미쳤나면서 달려들려고 하셨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군요. 혹시 이 사람 전 남친 어머니 되십니까? 맞아요. 내가 쟤한테 수술하라고 돈 봉투까지 지어줬어. 제 수술한 사실도 다 알고 결혼한 거 맞죠? 애를 지웠었다니까? 그분은 완전 의기양양하게 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그러더군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돼요. 그것보다 아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데 돈 봉투 쥐어주면서 애 지우라고 하고 나중에는 전화해서 폭언까지 하셨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기셨군요. 남편은 저보다 더 잘 따져주더라고요. 그분도 자기 예상과는 다르니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리고요 아주머니, 다음부터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면요 반드시 말하세요. 예전에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강요해서 수술시킨 적 있다고요. 아주머니가 좀 전에 그런 거 알아야 된다고 하셨죠? 똑같죠 남자도. 꼭 말씀하세요. 그래야 행여나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도 후에 뒤통수 맞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 남편 말에 저나 엄마나 푹 하고 웃었습니다. 그분 완전 똥 씹은 표정이고 저희 엄마도 그러셨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봐요 이경진 엄마. 그쪽 아들 이제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결혼하면 우리 사이 말처럼 꼭 얘기해요. 그쪽이 한 짓도 다 얘기하고 어디 안 하기만 해봐라. 그분은 저희 가족을 노려보더니 돈 봉투를 가방에 팍 넣으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종도 안 했어, 당신네들. 그 말에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군요. 이제 우리가 그쪽 상종 안 할 거야. 꺼져, 내 가게에서. 돈 받았으면 됐잖아. 현주야, 소금 뿌려라. 그분은 결국 씩씩거리며 가게 문 부서져라 닫고 가버리셨어요. 제가 아이를 지웠다 한들 결국 자기 아들 아이인데 그걸 약점이랍시고 저런다는 게 끝까지 너무 치졸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이 역으로 한 소리 했지만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엄마를 모셔다 주고 저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많이 놀랐지? 놀라진 않고 좀 당황했어. 근데 진짜 우악스러우시더라. 자기 예전에 정말 무서웠겠어. 그땐 또 어렸었잖아. 그러니까 이젠 다 잊어. 그럼 다 잊었지. 덕분에 자기 만났잖아. 그때 그놈하고 진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 완전 이기적인 데다 마마 보이고 게다가 그 시어머니 자리는 어떻고.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결혼해버렸으면 우리도 못 만났잖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남편의 말에 저도 한바탕 웃었죠. 참 든든하고 듬직했어요. 제가 한 말처럼 그때 그놈하고 결혼까지 했으면 저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를 애초에 마음에도 안 들어 하시는 시어머니인데다 책임감이라고 눈꼽만치도 없고 지 밖에 모르는 그런 남자와 살았다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힘들었을지. 그때 그런 일을 겪었어도 후에 다시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빴다가 또 좋아지고 그런 게 인생인가 봅니다. 앞으로 엄마와 맛있는 만두 열심히 만들면서 남편과 아이들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금처럼 잘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